안녕하세요. PLS 교육 이미 다 많이 받으셨죠? 우선 2020년부터 PLS가 좀 달라졌는데요. 농약 구입 시 전자기록이 의무화됐거든요. 그래서 산내 사시다가 봉동에 가셔서 농약을 구입하셔도 어느 농약사에 가든지 간에 자기가 구입한 농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무슨 농약을 줬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농약을 줘야겠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농약사 가셔가지고 딸기를 키우는데 무슨 약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용 농약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는 농약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딸기 전용 농약만 농약사에서 판매를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PLS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0.01 ppm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용 농약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용 농약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식품위생법 7조에 의해서 실시가 됐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일본, 유럽, 대만, 미국 전부 다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시다시피 16년 12월에 1차 시행을 했고 19년에 2차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0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자기록까지 의무화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만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랑 PLS 제도를 왜 했나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뭐 중국 배도 팔고 일본 배도 수입을 하고 한국 배도 수입을 해요. 근데 거기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이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국 농산물 시장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PLS 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LS 개념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콩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설정이 안 돼 있었어요. 원래 그 경우에 국제 규격인 20ppm을 적용을 했고 감귤같이 코덱스 기준도 국제 규격도 없을 경우에 국내 감귤 기준인 0.5 ppm을 적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배추 같은 경우는 다 없어요. 국내에도 없고 국제 기준도 없고 국내 유사 작물도 없어요. 이 경우에는 농약 최저 기준인 0.05 ppm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농산물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10 ppm, 국제 규격은 15 ppm일 경우는 국제 규격을 적용을 했는데요. 저희는 PLS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0.01 ppm으로 다 통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미국은 10 ppm이라서 부적합한 농산물들이 일부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서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방금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저희가 농약을 무심코 사용하거나 좀 더 강하게 사용할 경우에 농약이 검출되잖아요. 그 PLS를 도입함으로써 꼭 필요한 만큼만 꼭 필요하게 사용하자 해서 저희는 국민 건강이 보호가 된다고 하고, 두 번째로 우리 농산물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저희 수출도 많이 하시잖아요. 수출하실 때도 우리는 0.01 ppm이니까 수출이 더 원활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수입 농산물이 차단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름대로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우에 우리가 PLS 제도를 통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 막고 저희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등록 농약의 오남용 방지입니다. 저는 이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보따리상이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중국 보따리상이나 이런 분들이 농약을 가져와서 팔았대요. 근데 이제 PLS를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320종을 검사를 하는데 또 그 외에도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 전부 다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농약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pis.rda.go.kr 핸드폰으로 하셔도 돼요.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상표명에 스프로군 많이 쓰시죠? 스프로군을 입력을 하고 장목에 딸기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시면 그동안 내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프로군에 대한 약을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총 건수가 659건이거든요. 그래서 농약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중복되는 농약이 있어서 600건은 되지 않겠지만 등록된 농약이 많기 때문에 농약 사용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밑에 더 내려주시면 여기 두 번째로 잠정 안전 사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900건인데요. 사실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농약 검사를 해서 이 농약이 인체에 무해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검사는 되지 않았지만 꼭 사용해야 된다는 그 농약들을 찾아가지고 그 잠정 사용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이거는 2020년까지만 2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방금 했던 내용 똑같은 건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건 다른 작목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이건 품목이 농약 이름이 아만맥틴 유제예요. 근데 농약 회사의 경우에 경농일 경우에는 올스타, 신진타의 경우에는 버티맥, 로탐 라이프 사이언스의 경우에는 똑같이 로맥틴이네요. 로맥틴, 갤럭시, 큐맥틴, 소렌토 이게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종류가 돼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성분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농약사에 가서 내가 이번에 올스타를 줬는데 다음에는 밑에 하이온을 줬다. 그러면은 다른 농약을 사용한 게 아니라 같은 농약을 2번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같은 농약을 2번 주시면 이제 일단 방제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다른 농약을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자 이 화면을 넣었고요. 보시다시피 이 농약에 따라서 작용 기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농약 이름으로 구매를 하시지 마시고 꼭 이 작용 기작별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6일 경우에는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셔야 같은 농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인데요. 이제 할로트린이라는 농약이 있고 프로펜이라는 농약이 있고 피메트로진이라는 농약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내가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약을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농약을 점점 처음에는 5나 10을 줘도 이제 다 죽지만 나중에는 150 ppm까지 줘야 죽어요. 결국은 같은 농약을 연속 사용하시면 이렇게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대신에 프로펜이나 피메트로진을 사용하시면 돌아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쓰시면은 이렇게 농약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꼭 농약을 사용하실 때에는 같은 농약을 반복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대로 똑같은 농약을 계속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농약의 그 병해충들이 저항성이 증대가 돼요. 그럼 저항성 증대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중에는 이제 약이 안 들어요. 약이. 내가 주변에 있는 농가 중에 한 농가가 계속 똑같은 약을 치시면은 그 근처에 있는 그 병해충이 다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약을 주변에 썼을 경우에 이렇게 약이 안 들어서 결국은 방제가 어렵고 저희는 또 새로운 농약을 개발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이 작용 기작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이 작용 기작이 뭐냐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1, 가2, 가3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방법마다 죽이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가는 핵산 합성 저해고 나는 세포 분열 저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나나 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살충제의 경우인데요. 살충제도 똑같습니다. 살충제는 방법이 다른데요. 살충제는 1A, 1B, 2A, 2B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충제 역시도 이렇게 같은 기작, 이름으로 보지 마시고 기작이 다른 것을 사용하시면 이제 같은 약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1A 플러스 4A 이런 경우는 이제 2가지 농약을 섞은 거예요. 2가지 농약을 섞었을 경우에는 방제가가 좋겠죠. 당연히 농약을 2개를 섞었으니까. 이제 대신에 농약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렇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농약 설명서인데요. 예전에는 이 기작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다 기작이 나오니까 꼭 이 기작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나 취급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셔서 내가 농약이 사용이 맞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딸기하고는 다른 예인데요. 예전에 다른 분이 고추를 먼저 심으셨어요. 근데 토양 살충제를 치셨는데 이게 여기에 6개월이 간다고 나왔어요. 6개월. 근데 딸기를 치다가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딸기를 다 걷어내고 거기다 배추를 심으셨어요.
그러면 배추에서 농약이 검출돼서 저희한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취급 주의사항이 여기 표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해마다 사용하는 약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서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노력한 결과인데요. 예전에는 등록 농약이 예전에 167장목에서 241장목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잔류 허용 기준도 7,000건에서 12,000건 이렇게 다 올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위에 보시면 소면적 작물에는 등록 농약이 적거나 없거든요. 예, 딸기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목이라 상관이 없지만 이제 다른 작목도 키우시니까 말씀드리면 피해가 새로운 게 딱 발견이 됐어요. 새로운 망고 볼록 총체벌레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처음에는 피해가 적으니까 이제 약이 없어요. 피해가 커졌을 때는 그때부터 검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2, 3년 걸리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얘가 왜 농약이 없냐고 항의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농약을 미리 검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면적 작목인데요. 아까 딸기는 아까 600건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블랙베리를 갔어요. 그랬더니 한 20건이에요. 20건. 근데 중복되는 걸 제외하면 10건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소면적 작목이라 농약 회사에서 검사를 안 하고 등록도 안 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는 이제 기능청에서 원래 98년도에는 2억이나 3억이었지만 이제 직접 저희 공공기관에서 등록을 합니다. 19년도 경우에는 140억 건까지 늘려서 이제 소면적 작목도 이제 농약이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LS 농약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말이 많은데 그냥 여기 한 군데만 보시면 돼요. 그냥 농가에서는 농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다 하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농약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게 있으면 항상 답변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비산의 경우에도 이렇게 다 비산됐을 경우에도 억울하다 했을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서 다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요. 예전에는 판매 기록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판매 기록이 의무화가 되었고 지금은 아직 적용까지는 안 되었지만 곧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약 현장에서 꼭 바꾸어야 할 관행인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주변 농가에서 이렇게 추천받아서 많이 했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게 생장 저해제라고 생각을 해서 친 거예요. 농약이 아니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농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하를 했는데 본인은 농약을 안 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옆에 있는 분이 생장 저해제로 사용을 했다고 들었으니까. 근데 그 농약이었기 때문에 출하가 됐다가 유통 단계에서 걸리면 과태료 걸리시잖아요. 출하 정지도 되고.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꼭 주변 사람이 농업인일지라도 꼭 농약을 확인을 해보시고 농약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더불어서 있는 건데요. 꼭 쓰다 남은 농약이 있다고 타작물에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에는 똑같은 농약이라도 1.5ppm이면 이제 검출이 1.5ppm이라서 검출이 안 돼요. 근데 이쪽은 허용 기준이 1ppm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껴있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 저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그 말씀드린 대로 보따리상이 갖다 판 적이 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등록 미투농약이 적발이 되고 걸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농사로 아세요? 농사로? 농사로 들어가시는 분. 네. 저희 농업에 관한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50대 안에 뭐 무슨 사이트에 들었어요. 잘 만드는 사이트로. 이 안에 들어가시면 딸기를 치실 경우에 딸기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거에 대해서도 농산물 소득 조사, 뭐 소득량, 그다음에 농약, 재배 방법 같은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꼭 농사로 한 번씩 들어가 보셔가지고 딸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pis.rda.go.kr 아까 같이 들어가서 봤잖아요. 개별 농약에 대해서 내가 그거 내용을 보고 싶다 해서 들어가 보셔도 되고 사실은 이게 한 몇 달마다 농약이 바뀌어요. 계속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도 바뀌고 잠정 기준에 있던 것도 허용 기준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중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갱신되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 pis.rda.go.kr에 접속하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생산 단계에서는 농약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생산 단계에서 농약이 나왔다. 과하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농약이 전용약제인 경우에는 넘어가요. 전용약제인 경우에는. 왜? 내가 지금 신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허용 기준량을 총합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딸기약이 아닌데 검출이 됐어요. 과하게. 그러면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품관원에서 하는 거고, 또 유통 단계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검사를 해요. 그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통해서 걸렸다. 이거는 이제 식품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됩니다. 이거는 이제 벌금이 나오시고요. 벌금은 기본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농약 사용법을 위반하셨잖아요. 그래서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이제 이중 부과됩니다. 벌금도 나오시고 과태료도 나오시고. 이제 교육은 다 끝났는데요. 이제 저희가 농약 사용이 나 하나만 조금 더 써보지 뭐 이런 생각이고, 나 하나만 좀 지키지 않으면 어때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이 딸기 농가나 이런 건 하나거든요. 사실은 삼내 딸기 하면은 사람들이 삼내 딸기는 괜찮아 하고 딱 집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삼내 딸기에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말이 막 입소문이 나면은 서울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뭐 완주 딸기, 뭐 남양주 딸기, 양평 딸기, 뭐 친환경 딸기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삼내 딸기를 집으려다가 여기 농약 검사되었다고 TV에 방송 나왔어 하면은 안 집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함께 이제 가격이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안전 먹거리도 있지만 이제 다 함께 농사를 오래오래 잘 짓기 위해서는 농약을 안전하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